하이탑인데 이제 1학기 부분 2학년 1학기 1학년 때보다 확실히 어려워집니다. 2학년 부분은 뭐 물질의 구성 뭐 이런 건 이제 원자 뭐 분자 뭐 이런 거 배우는 거고요. 전기와 자기 뭐 이런 거는 또 어렵고 태양계도 어렵고 식물과 에너지는 조금 덜 어렵다. 그래서 하여튼 2학년 때 시험 볼 때 되면은 학생들이 처음에 엄청 어려워해요. 2학년 1학기 시험 볼 때 2학년 1학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 그래서 미리 해놓으면 좋기는 하죠. 일단 첫 번째 물질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원소, 뭐 원자, 분자 뭐 이런 거 배우는 거고. 자, 이거 녹화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미안해. 탈레스는 1원 소설,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엠페도클레스는 4원 소설,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데모크리토스 말이 맞아요. 입자설을 주장하고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원자로 되어 있다. 이 사람 말이 맞아. 맞긴 한데 이 당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고 뭐 이래요.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 막 그 유럽도 정복하고요, 인도 있는 데까지 정복하고 대단한 대왕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의 스승이고 이래.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유명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데모크리토스 말이 맞긴 한데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다 믿어요.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4원소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위에랑 똑같잖아요. 엠페도클레스도 뭐지? 엠페도클레스도 4원소설이잖아.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도 4원소설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덧붙이는 게 뭐냐면, 이제 발전시킨 게 뭐냐면, 물, 불, 흙, 공기가 원소인데 얘네들이 서로 변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소 변환설이라고 합니다. 써놓게 원소 변환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거는 물, 불, 흙, 공기가 4원소설을 주장하는데 얘네가 서로 변환이 될 수 있다.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사람 말을 믿는다고. 다른 사람도. 그래서 이 사람 말이 한 2000년 정도의 영향을 미쳐요. 중세 시대까지 이 사람 말을 믿어요. 근데 중세 시대 때 뭐 했냐면, 중세 시대 때 여기 책은 빠졌는데 옛날 책엔 다 있었거든요. 이런 게 연금술사가 있어요. 연금술사. 적어놓게. 중세 시대 때 연금술사가 있어. 연금술사가 이 사람 말을 믿고 서로 변환될 수 있으니까 막 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금이 약간 반짝반짝한데 약간 누리끼리 하잖아. 그래가지고 수은이랑 뭐 황이랑, 황 알아? 황이 약간 노란색이거든요. 그런 거 섞어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 막 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 연금술사는 금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렇게 실험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화학이 탄생을 해요. 이 연금술사들 때문에 화학이 발달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약간 뭐 섞어가지고 뻥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마법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알고 보면 연금술사. 그래서 금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건 사실 실패를 해요. 금을 만드는 거는. 금을 만드는 건 실패하지만 화학은 발달해. 왜냐면 그걸 하면서 늘어나는 거야. 뭐 이렇게 기술도 늘어나고 실험 도구도 늘어나고. 그래서 금 만드는 건 실패했지만 화학은 발달합니다. 화학은 발달합니다. 그래서 뭐 헛된 일은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여튼 화학이 발달해가지고, 원래 연금술사를 알케미스트라고 합니다. 알케미스트. 근데 화학을 케미스트리라고 해요. 케미스트리.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세 시대까지 쭉 영향을 미칩니다. 연금술이 발달하였다. 금을 만들려고 한 거죠.
수은이나 황과 같은 값싼 물질로부터 비싼 금을 만들려고 했다. 왜냐하면 변환될 수 있으니까. 변환될 수 있으니까. 금을 만들 수 있겠구나 싶었던 거죠. 연구는 실패했지만 여러 가지 실험기구도 발명하고 과학, 특히 화학 발달에 기여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세시대까지이고, 이거는 주로 서양의 역사인데 동양에도 오행설이라고 해서 5가지 중요한 원소가 있다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누가 주장했다 이런 기록은 없어. 이거는 그냥 그렇게 전해져 내려와. 오행설은 여기서는 이제 쇠가 들어가. 쇠랑 흙이랑 좀 다르잖아. 금속이 들어가. 금속이. 그 다음에 물, 불, 흙, 쇠, 그 다음에 뭐 나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이제 월요일, 일요일 빼고는 이게 목토천에 뭐 화요일,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죠. 요일에 동양에는 오행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대로 넘어옵니다. 근대. 근대는 이제 조금씩 과학이 발달하는데 보일이라는 사람이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러니까 이 원소의 개념을 정립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소가 그냥 좀 중요한 물질, 뭐 이런 의미였어요.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이런 의미였는데, 보일이라는 사람은 원소는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야지 원소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분해가 돼요. 이게 물인데 물을 분해를 하면 수소랑 산소로 분해가 돼, 진짜로. 그러면 얘가 원소인 거지. 왜냐면 어떤 분해되지 않아야지 그게 원소야. 얘네들이 모여서 얘가 됐으니까 얘는 원소예요, 원소가 아니에요? 원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분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분해된 애가 더 기본적인 물질인 거죠. 분해된 애가 더 기본적인 물질인 거지. 그래서 이런 원소의 개념을 최초로 주장한 게 보일이고, 보일이 주장한 거는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라부아제,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라부아제가 보일이 주장하는 원소의 개념에 대한 실험적 증거를 찾아 원소를 정의하였고 33종의 원소를 발표하고, 특히 한 게 물을 분해를 해요. 물을 분해를 합니다. 자, 잘 봐요. 물을 넣으면서 이게 주철관이라고 하는 철관에 물을 흘려보내면서 가열을 해. 가열을 하면 실제로 물이, 이게 물이야, 물. 써봐봐, 이렇게. 이게 물이에요. H2O. 이게 물인데 얘가 분해가 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돼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화학식은 곧 배울 거야. 근데 자꾸 쓰는 게 좋아요. 물이 쓰세요.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연필 없어요?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근데 수소는 이렇게 냉각수를 거쳐가지고 뽀글뽀글 이렇게 기체로 나와요. 산소는 원래 분해되긴 하는데 철관이랑 결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철관이랑 철이랑 산소랑 결합을 해요. 그래서 라부아제가 실험했을 때는 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고 난 다음에 산소는 주철관과 반응해서 산화철이라고 하는 게 돼. 이게 다 어렵지, 이게.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산화철, 뭐 이런 거. 어려워, 이게. 자, 아무튼 산소랑 철이랑 붙었다, 이 소린데, 그러면은 무거워져요. 주철관이 무거워집니다. 주철관이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고, 수소가 나오는데 수소를 모아가지고 불을 붙이잖아? 그러면 수소가 뻥 터져요. 수소가 뻥 터집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넣었는데 아무튼 물이 안 나오고 이상한 애가 나왔지. 수소가 나오고 이게 산소가 분해되고. 그래서 중요한 게 물이 분해가 됐기 때문에 물은 원소예요, 원소가 아니에요? 원소가 아니죠.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물이 원소가 아니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은 원소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2000년 동안 믿어왔는데 라부아제가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틀렸다라고 이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틀렸네. 2000년 동안 믿었는데. 그럼 연금술사들은 이제 배신감을 좀 느끼겠지. 그 연금술사는 이제 그런 거 안 해 이제. 금을 못 만드는구나.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틀렸구나. 그래서 이제 요 사건 이후로는 물론 더 발달합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거를 해죠. 다른 거를. 금 만들려고 안 하고 더 유용한 물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한 것은 곧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틀렸다 이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이 틀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라부아제를 이제 보통 화학의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화학의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 해요. 그 다음에 수소랑 산소가 있는데 전기 불꽃을 튀기잖아? 그러면 얘가 뻥 하면서 뭐가 되냐면 물이 돼. 물. 수소랑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물을 만들 수 있어요. 물 만들. 그러니까 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있다라는 거죠. 물을 구성하는 원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라부아제가 아리스토텔레스 말에 틀렸다라는 걸 입증을 합니다. 엄청 중요한 거고. 요즘은 이제 물을 분해할 때 저렇게 막 가열해가지고 분해하는 건 아니고 전기분해라고 하는 걸 해요. 전기분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를 흘려주면 분해가 돼요. 나중에 다른 친구들도 다 오면 뭐 이런 실험을 해봅시다. 아무튼 전기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전기분해할 때 이게 좀 이상한 건데 물은 원래 전기가 안 통해요. 니네가 물 묻은 손으로 전기기구 만지면은 감전된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건 맞는데 순수한 물은 원래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내가 손에 물 묻히면은 내 땀이나 이런 게 그 물에 녹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기가 통하는 거지. 근데 실험실에서 할 때는요,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이런 애를 녹여줘야 돼.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수산화나트륨은 이제 뭐 이런 거야. 이제 자꾸 쓰게 될 거예요. 이게 수산화나트륨. 물에 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온이라고 하는 게 돼. 이온이라는 게 돼. 얘가 전기가 흐르게 도와줍니다. 자, 수산화나트륨을 물에 녹이면 전기가 흐르게 도와줘. 어찌됐건 전기로 분해할 거니까 전기가 흘러야 되거든요. 자, 플러스 극에서는 요게 산소가 보여요. 산소가. 지금은 그냥 외우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보입니다. 산소의 성질이 뭐냐면 꺼져가는 향불이 다시 타오른다. 그러니까 불이 잘 붙게 해주는 게 산소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산소인지 확인하려면 향불이나 이런 거를 넣어보면 확 타. 막. 그러면은 그게 산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수소기체. 플러스 극 산소기체, 마이너스 극 수소기체. 그러면 수소기체는 뻥 하면서 터져요. 수소기체는 잘 터져요. 뻥 하면서. 그래서 퍽 소리가 나면서 터지면 수소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물을 분해했더니 산소와 수소가 나왔어. 그러면은 물은 더 이상 원소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물보다 더 작은 애로 분해가 됐기 때문에. 아실까요? 네. 자, 학습 내용 체크. 자, 무엇은 만물의 근원, 누구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며,
모든 물질은 물에서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탈레스의 1원소설. 탈레스. 물질이 물, 불, 흙, 공기로 되어 있고, 여기까지면 이제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이렇게 네 가지 습성에 의해서 서로 변환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믿는다 다들. 다음에 무엇은 수은 황과 같은 값싼 물질로 비싼 금을 만들려고 했던 방법이다. 연금술. 금을 만들려고 했다. 33종의 원소를 발표하였으며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함으로써 물은 원소가 아님을 밝혔다. 아리스토텔 아니다며 라부아지에.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부아지에르 이러는데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자였어, 부자. 그래가지고 저런 되게 값비싼 실험 도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부자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이제 그 부자들을 데려다가 막 시민들이 이렇게 죽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죽었어요. 단두대 이런 데 라부아지에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원소와 원소의 이용. 그러니까 여기가 2학년 1학기 이 부분이 어려워요. 이상한 것도 많고 처음 보는 것도 많고 좀 천천히 할 거예요. 개념하기 문제 먼저 보면서 할게요. 자, 20쪽에 1번, 2번만 일단 해보시죠. 1번, 2번만 한번 해보시죠.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1번, 2번. 했어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게 탈레스. 값싼 금속을 금이나 은으로 바꿀 수 있다. 연금술사는 이제 중세시대 때 사람입니다. 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이며 33종이 존재한다. 요거까지 말한 사람이 라부아지에.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들은 서로 변환된다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탈레스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 사람 말을 믿고 연금술사들이 노력하다가 라부아제가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틀렸다 라는 걸 입증하게 되죠. 가라나다. 한번. 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라부아제에 관한 실험인데, 어떻게 됐다고? 물이 분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소가 아니다. 이거 1번이면 답은 1번이고요. 물이 분해가 됐기 때문에 원소가 아니다라는 거지. 됐지요? 그 다음에 자, 원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원소. 자, 14쪽.
원소라는 거는 이제 정의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합니다. 기본 성분. 나중에 원자, 원소 뭐 이런 게 용어가 나오면 헷갈리거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기본 성분이라는 말을 아셔야 돼. 그게 원소다, 원소. 나중에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뭐 기본 입자라고 표현하고, 이건 성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분은 어떤 종류를 의미해요. 종류. 입자는 알갱이 하나하나를 의미하고. 그래서 뭐 이게 한 글자 차이인데 아무튼 의미가 좀 달라. 원소는 어떤 종류로 되어 있느냐 이런 거야. 원소는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르며, 그러니까 수소랑 산소의 성질이 달라요. 수소는 뻥 터지고 산소는 불 붙는 걸 도와주고, 그 다음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소는 변하지 않는다. 원소 자체의 변화는 없는 거고,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18가지이다. 아무튼 나중에 뭐 이제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될 거야. 뭐 화학 뭐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기율표를 꼭 보거든요. 자, 원소가 이제 그림으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많아 보이지만 많은 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원소들이 적당히 결합을 해가지고 요 118개의 원소가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이 얘네로 되어 있어요. 지구에 있는 물질의 종류는 뭐 수천만 가지가 있어요. 수천만 가지.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을 했느냐에 따라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8가지로 수천만 가지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요런 게 이제 118번까지 요 끄트머리가 118번이야. 118번. 네. 그래서 원소가 118가지 원소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됐어요. 네. 뭐 우라늄 들어봤죠? 우라늄은 자연에서 발견된 거예요. 우라늄이 92번인데, 근데 우라늄보다 더 큰 애들이 있어요. 막 118번, 뭐 110번. 요런 애들은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원자를 꽝 부딪혀가지고 입자 가속기를 꽝 부딪히잖아. 그러면은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된 거고, 한 20여 가지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원소는 크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눌 수가 있다. 금속은 좀 반짝반짝하고 고체 상태로 주로 있고요. 전기 잘 통하고 이런 애들. 비금속은 그게 아닌 애들. 전기 잘 안 통하고 이런 애들. 그래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은 비금속입니다. 금속이 더 많아요. 118개 중에 한 22종은 비금속이고 나머지는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가 있다. 다이아가 있다.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로만. 철이 있다. 여기 철인데 철. 철은 철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봤는데 여러 가지 원소가 합쳐져 가지고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화합물이라고. 화합물. 그 중에 물이야 물. 물은 H가 수소야.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이라고 하는 분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려보세요. 그런 애들은 화합물이라고. 화합물.
자, 원소의 이용, 수소는 불이 잘 붙어. 뻥 터져. 그래가지고 연료로 쓸 수가 있어요. 연료. 가장 가벼워. 그리고 폭발력이 강하며 우주왕복선 연료로 쓸 수 있다. 수소. 헬륨은 이거 써 얘들아. 이거 수소 H. 헬륨은 He-예요. He. 헬륨은 공기보다 가볍고 폭발하지 않으며 가장 가벼운 거는 수소인데 수소는 폭발을 잘해서 저렇게 비행선에다가 채워가지고 가벼우면 뜨거든요. 이게 비행기가 아니라 이건 비행선이다. 비행선. 비행선 이렇게 동시에 떠가게 하는 건데 헬륨은 요즘에는 헬륨만 넣는데 예전에는 수소를 넣었던 적이 있어요. 수소를 넣으면 가볍긴 한데 얘가 한번 터졌어요. 뻥하고. 그래가지고 한 30명 정도 죽었는데 그 이후로는 헬륨으로 넣습니다. 헬륨은 가벼운데 폭발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정한 기체이기 때문에 헬륨을 넣고 산소 기체 이제 그런 거 가스통에 넣어가지고 숨 쉴 수 있게 산소통 이런 거 있고요. 자, 탄소. 연필심도 탄소로 되어 있고, 원소 기호를 자꾸 쓰세요. 산소는 O입니다. O. 산소는 O야. 원소 기호가. 탄소는 C야. 자, 탄소는 흑연도 탄소로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로 탄소로 되어 있어. 근데 완전 다르지? 이게 결합하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흑연이랑 다이아몬드가 같은 탄소로 되어 있지만 성질이 달라요. 사람 몸에도 탄소 많아요. 이런 거 피부 이런 거 알고 보면 탄소야. 탄소가 있어. 탄소. 결합을 할 때 이런 것도 탄소로 돼 있어. 헝겊도. 플라스틱도 탄소로 돼 있어. 나무 이런 거 탄소로 돼 있어. 여기 뭐 탄소로 안 돼 있는 거는 뭐 쇠붙이 같은 애들 요런 애. 그거 빼고는 거의 다 탄소야. 여기 휴지 탄소예요. 탄소 있어요. 알고 보시면 이런 거는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화합물이지. 화합물. 얘는 이제 흑연도 탄소고 요 다이아몬드도 탄소인데 그 성질이 다릅니다. 알루미늄은 Al. 근데 이게 I가 아니에요. 대문자가 아니고 Al이야. 대문자로 쓸 때는 I 이렇게 쓰지 이렇게. 그래서 알루미늄은 이제 가볍고 강하기 때문에 창틀이나 항공기 몸체, 비행기가 뜨려면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이 쓰인다. 알루미늄 박의 재료로 쓰인다. 이건 원소기호를 자꾸 쓰는 거예요. AU는 이제 금인데 금은 다른 물질하고 잘 반응을 안 해. 그래서 금 같은 게 금반지 이런 게 땅 속에 묻혀. 그러면 한 100년 있다 꺼내도 똑같아. 반응을 안 해가지고. 금을 캐낼 때 보면은 이제 원래 금 형태 그대로 있어요. 신라시대 금관 이런 거 1000년 지났는데 그대로 있어요. 박물관에 보면은. 근데 뭐 한 1년 지난 도끼 이런 거는 막 녹슬지. 근데 신라시대 금관 막 1500년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금은 그런 성질입니다. 반응을 하지 않고 광택을 유지한다. 이렇게. 규소는 이제 요즘에 한창 반도체 소자 만들고 그런데 쓰입니다. SI 실리콘이라고 해요. 실리콘 SI고 철은 저렇게 뭐 교량을 만든다던가 건물 짓는다던가 뭐 이럴 때도 철 씁니다. FE야 FE. 자꾸 한번 써보세요. 이거 원소기호를 외워야 돼서 자꾸 쓰는 겁니다. 구리는 CU야. CU 구리. 자, 구리로 전선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옆에 잠깐 보면은 봐봐요. 철 FE, 구리 CU, 금 AU, 알루미늄 AL, 납 PP. 요런 애들은 특유의 광택이 있고 전류가 잘 흐른다. 그러는 이유가 다 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전류도 잘 흐른다.
광택이 있다. 광택이 있다라는 건 뭐냐? 반짝반짝한다라는 거죠. 호돈소 물질은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이 호돈소 물질이고,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가지고 하나의 그 어떤 물질이 되어 있으면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화합물. 자, 그럼 따라서 그냥 해. 흑연 C, 호돈소 물질. 다이아몬드 C로 되어 있어요. 탄소로만. 금은 AU, 은은 AG, 헬륨은 HE, 오존은 O3인데, 봐봐, 얘들아. 오존은 O3고 산소는 O2야. 근데 O가 3개 붙어 있는데 어찌됐건 종류는 산소로만 되어 있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까요? 예, 산소 원자로만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 호돈소 물질이야. 화합물은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엄청 어려운데,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2가지 이상의 원소들이 결합을 해서 물이 되어 있는 거야. 화합물이고, 이산화탄소는 CO2,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플라스틱은 보통 이제 뭐 물질마다 좀 틀린데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서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설탕도 그렇고 염화나트륨 화합물이고, 포도당도 화합물이고, 메테인도 화합물입니다. 자, 질소는 공기 중 N이죠. N 질소 원소기호. 자, 공기 중에 78% 차지하며 산소는 21% 차지하고, 수은 Hg, 이게 원소 기호입니다. 수은 뭐 온도계 이런 데 쓰입니다. 염소 Cl, 독성이 강하다. 염소 독성 강합니다. 독가스예요, 독가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염소가스로 이제 유대인들 학살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학습량 체크.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뭐라고 해요? 써요. 원소라고 하죠. 원소. 원소는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릅니다. 원소 중 가장 가벼운 원소로 우주왕복선 연료로 이용되는 것은 수소입니다. 수소. 이게 약간 상식적인 거여가지고 이거는 외우긴 해야죠. 우주왕복선 연료로 수소가 쓰인다. 원소 확인은 좀만 이따 하고, 자, 10번까지 3번부터 10번까지 해보시면 되겠네요.
했어요? 해도 돼? 자, 3번부터 원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수소, 산소 이런 거 원소 맞습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이런 게 정의이고,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 있어. 한 20여 개 정도는 인공적으로 만들었어.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보다 많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 종류는 수천만 가지고 원소는 118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 4번에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 원소 물어보는 거. 원소. 탄소는 원소야. 근데 물은 그러니까 탄소로만 되어 있어. 물은 수소랑 산소랑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해될 수 있어요. 이거는 원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구리는 CU 구리로만 되어 있어. 구리로만. 알루미늄도 알루미늄으로만 되어 있어. 철도 철로만 되어 있어. 근데 염화나트륨은 지금은 잘 모르시는데 염화나트륨은 NaCl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분해가 돼요. 서로 다른 원소들이 화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화합물이라고.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애들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원소를 옳게 짝진 것은 반도체 소자로 이용된다. 규소입니다. 규소 SI. 전류가 잘 흐르면 전선에 이용된다. 구리 CU. 연필심과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원소이다. 탄소 C. 규소, 구리, 탄소. 5번. 이거 채점. 네? 채점. 채점하는 거죠. 자유 수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거는 체크하는 거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물을 전기 분해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데 외우긴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발생해요. 수소가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발생해요. 산소가. 근데 잘 보시면 잘 봐. 물이 H2O야. 이거 외우셔야 돼요. 물이 H2O. 근데 H가 수소다. 수소가 2개고 산소가 1개다. 이런 뜻이야. 그럼 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수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산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수소가 2배 더 나와요. 2배. 그래서 잘 봐봐. 여기 봐봐. 요만큼이 기체로 변한 거야. 이게. 여기가 2배 많아. 이게 수소야. 수소. 이거 H2라고 쓰는 이유는 있는데 어쨌든 여기 수소야. 산소고. 많은 애 있지. 많은 애. 분해가 돼가지고 기체 상태로 되니까 거기 빈 공간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여기 수소가 있는 거야. 이게 2대1의 부피비로. 물은 원소가 아니다. 맞아.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틀렸다라는 거죠. 자, 플러스 극 쪽에서 산소 기체, 마이너스 극 쪽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수소의 성질이 뻥 하면서 터져요. 수소에 불꽃 붙이잖아. 그러면 뻥 터져. 그 다음에 산소에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면은 잘 타오르고 그런 성질이 있어요. 자, 잘 보면 이게 산소, 구리, 나트륨, 수은인데 산소는 원소 기호가 O고요. 구리는 CU고 나트륨은 Na, 수은은 Hg.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자꾸 써야지 원소 기호가 외워져 가지고요. 나올 때마다 하여튼 쓸 거야. 자, 설탕, 이산화탄소, 소금은 요런 거는 화합물이에요. 화합물. 자기 혼자 있지는 않고 다른 원소들하고 결합을 하고 있어요. 단은 여러 원소로 분해된다. 아니지, 얘네들은 분해되지 않아. 단은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게 맞네요. 나는 여러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맞네.
나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아니고요. 가는 금속 원소고 나는 비금속 원소 아닌데, 예, 가에 굴이나 나트륨이나 수은 얘네들은 금속 원소가 맞는데 요건 금속이 아니거든. 예, 그래서 비금속 원소죠. 답은 2번, 3번 고르면 되고요.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원소는 무엇인지 써라. 어렵네 이거는. 과자봉지 충전재, 예, 질소입니다. 질소. 공기의 대부분 78%가 질소입니다. 예, 과자봉지 충전재로 왜 질소를 쓰냐면 일단은 과자가 부서지는 거를 막으려고 질소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자가 좀 빵빵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야지 과자가 잘 안 부서지니까. 그럼 그냥 공기를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공기에 78%는 질소긴 한데 21%가 산소야. 산소는 음식물 같은 거를 좀 금방 상하게 할 수가 있어. 산화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아무튼 질소만 넣는 거예요. 질소는 반응하지 않아요. 질소는 다른 그런 물질들하고 반응하지 않아가지고 질소를 넣으면 신선함도 유지가 되고 과자도 안 부서지고. 아까 몇 번까지 풀어야죠? 10번? 자, 소금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이 남는다. 소금을 분해하면 염소와 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거 맞네요. 소금물을 이루는 원소는 물과 소금이다. 근데 물하고 소금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분해됐지? 그러니까 얘가 원소야? 원소 아니에요. 소금물은 이제 혼합물이긴 한데 물이랑 소금은 또 분해가 또 되니까 원소가 아닙니다. 물을 이루는 원소는 수소와 산소이다. 맞지? 물을 분해했더니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 답은 일단 1번인데 소금을 이루는 원소는 염소와 나트륨이다. 맞아. 소금은 염소와 나트륨과 성질이 다른 물질이다. 맞아요.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겁니다. 소금물을 이루는 원소는 수소, 산소, 염소, 나트륨 맞다. 왜냐면 물의 원소는 H2O고 물이 염소, 나트륨 이거는 NaCl이라고 해서 얘가 소금을 이루고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염소와 나트륨이다. 맞아. 자, 10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원소에다 설명을 옳은 거. 수소가 가장 가벼운 게 맞아요. 금은 반도체 성질을 나타낸다. 아니야. 규소, 반도체 규소. 헬륨은 공기보다 가볍고 폭발의 위험이 있다. 아니, 폭발의 위험은 없어요. 산소는 모든 생물과 물리적으로 연소에 이용된다. 호흡과 물질의 연소에 이용된다. 맞아. 호흡할 때 산소 필요하고 물질 탈 때도 산소 필요합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10분만. 다 어렵죠? 네. 일단 1학년 과정보다 훨씬 어려워집니다. 2학년 과정이. 좀 쉬었다 할게요.
공주는 할만해요? 아, 괜찮아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이 단어는 다 처음 하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하다 보면. 끄질 않았네. 자, 앉아주시고. 아무튼 원소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원소. 자, 근데 이런 원소들을 활용하고 있고 실제로. 근데 이게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요 화합물에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인데, 이런 실험도 좀 나중에 애들이 좀 다 오면은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 일단 할게. 나중에 진짜 할게 이거. 자,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불꽃 반응 실험이라고 하는 거래요. 불꽃 반응. 그러니까 어떤 원소를 불꽃에다가 넣는 거야. 자, 그래서 리튬이라는 애가 있어. 리튬이 있어. Li가 리튬이야. 쓰세요. 리튬은 불꽃 반응을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불꽃이 나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금속들마다 색깔이 달라. 나트륨 NA입니다. 나트륨은 노란색 불꽃이 나와요. 칼륨은 K인데 칼륨은 보라색 불꽃이 나오고, 칼슘은 주황색, 칼슘 CA 적으세요. 칼슘은 CA 주황색이 나오면 주황색. 스트론튬은 뭐 SR 이렇게 쓰면 돼. 이러면 이제 빨간색. 구리는 CU입니다. CU. 바륨은 BA. 구리는 청록색이 나오고 바륨은 황록색이 나와요. 불꽃놀이 같은 거 할 때 어떨 때는 막 뭐 녹색 불꽃도 나고 막 보라색 불꽃 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금속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 칼륨이 막 들어있어. 그러면 보라색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찌개 같은 거 끓이다가 찌개가 넘쳐. 그럼 불꽃색이 막 노란색이래. 왜냐면 찌개에 나트륨이 있어가지고. 소금이 나트륨이 있고요. 소금에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노란색 불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우긴 해야 돼요. 그래도. 리튬은 빨간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 외우긴 해야 됩니다. 스트론튬은 빨간색, 구리는 청록색, 바륨은 황록색. 그래서 불꽃들의 색을 보면은 어떤 원소가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야. 118가지 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되는 애들. 요 나온 애들만 외우시면 돼요. 모든 원소가 다 불꽃 반응 색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원소들, 요런 애들만 불꽃색이 있어요. 특정한 원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리튬하고 스트론튬이야. 둘 다 빨간색이지. 이러면은 얘네 둘은 사실은 보기가 어려워요. 둘 다 빨간색이면. 둘 다 빨간색이면 볼 수가 없는데, 비금속 원소는 금속이 아닌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금속이야, 금속. 금속은 이런 불꽃 반응색이 있고, 금속이 아닌 애들은 불꽃 반응색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근데 요거는 그렇게 뭔가 위험해 보이고 이러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불꽃만 이제 예. 알코올 같은 거에다가 이제 집어 넣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거는 비교적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조금만 있어도 색깔 변화를 볼 수가 있어서 적은 양으로도 금속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고요. 뭐 요런 말이 어려운데 봐봐. 예.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불꽃 반응색이 같다.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염화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있는 거야. 질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있는 거고. 그 안에 나트륨 원소가 둘 다 있는 거야. 질산 이온인데 하여튼 요런 원소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트륨이 있고 나트륨이 있잖아요. 다른 물질이어도 얘도 노란색, 얘도 노란색으로 보여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같은 종류를 포함하고 있으면, 같은 종류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물질 자체는 달라.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은 원래 다른 물질이야. 근데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으면 둘 다 불꽃색이 노란색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포함되어 있는 원소는 불꽃색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꽃 반응에서 아까 전에 빨간색 얘네 둘은 구별할 수 없다라고 했지. 근데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제 분광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는 겁니다. 분광기는 저 안에 이제 그 프리즘이 있어가지고, 프리즘으로 보면은 이 무지개 색처럼 보이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안에 여기 이제 여기 분광기인데 여기 동그란 데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게 보면은 이제 무지개처럼 보여. 빛을 보면. 보세요. 이런 거 전등이나 이런 거 보세요. 원래 백색인데 무지개색으로 나누어지는 거 보여? 무지개색 이렇게 보이죠? 저기 창가나 이런 데 보세요. 무지개색으로 변하죠?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색깔이. 저는 텔레비전이나 그쵸? 이게 원래 저 백색을 지금 분해를 하는 거야. 요 안에 요 프리즘이 있어가지고 프리즘으로 보면 이렇게 이게 무지개색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걸 분광기라고 합니다. 이런 애를. 자, 이것도 좀 어려운 개념인데, 원래 백색이 프리즘을 통하면 자, 보라색이 많이 꺾이고요. 빨간색은 조금 꺾여요.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서 얘가 나뉘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햇빛을 보면은 연속적으로 나뉘어져요. 빨주, 노초, 파남보주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눠져요. 햇빛으로. 그래서 그런 애들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빛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 분산되어 있는 거, 이렇게 쭉 퍼져 있는 거, 이런 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햇빛은 연속 스펙트럼이 보여요. 근데 이거 어려운 건데, 만약에 이제 나트륨을 봤다. 그러면 이렇게 선으로 보여. 선. 연속적으로 보이질 않고. 나트륨 하나만 있으니까 좀 그러네. 이런 식으로 선으로 보여. 선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알려줄 수는 있지만 어려운 건데, 이게 원자들마다
이렇게 그냥 선생님 얘기 들어봐.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 뭐 이렇게 원자들마다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여기 있다가 불꽃 때문에 에너지를 받잖아. 그럼 전자가 이렇게 여기로 가.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이 나와요.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전자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에너지 차이만큼 빛이 나와요. 근데 엄청 어려운 건데 이게 에너지 준위가 촘촘하게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있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요 빛 아니면 요 빛 아니면 요 빛 이런 식으로 선으로 나오는 거야. 에너지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빛 아니면 여기에 해당하는 빛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나오는 거예요. 불연속적으로 띠 모양으로 나와. 이거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선 스펙트럼. 선자 빠지면 안 돼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리튬에서 나오는 불꽃이 빨간색인데 잘 들어요. 분광기로 보면은 요런 색깔로 나뉘어져서 보여요. 선으로. 리튬이 빨간색이긴 한데 얘네들이 합쳐져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스트론튬이 빨간색이긴 한데 알고 보면은 얘네들이 합쳐져 가지고 빨간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색깔이 비슷해도 선 스펙트럼은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선 스펙트럼 다르다고. 그래서 빨간색으로 구별하기가 어려워도 선 스펙트럼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선 스펙트럼으로는 구별할 수가 있어요.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엄청 중요한데 선 스펙트럼으로는 원소들의 종류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선의 색깔, 위치, 개수, 굵기 이런 게 다른데 빨간색이다 하더라도 선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이게 나뉘어져 있는 게 달라요. 얘는 리튬, 얘는 스트론튬. 그래서 자, 불꽃 빠른색이 비슷한 원소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좀 더 연습을 하면 잘 봐라. 자, 어떤 물질 X가 있어. 근데 이 물질에 어떤 원소들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물질을 선 스펙트럼을 본 거야. 근데 이렇게 나왔다. 잘 봐라. 원소 A의 선 스펙트럼은 요건데 요 점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물질 X에 다 있지. 다 똑같지? 그럼 X에 A가 포함이 되는 거야. 이거 할 수 있겠나?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A에 있는 선 스펙트럼이 물질 X에 다 있어. 그럼 A가 있는 거예요. X에. X에 A가 있는 겁니다. B도 있나 보는데 잘 봐라. 이게 띄엄띄엄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요거 세 개는 있어요. 있나 보다 하고 동그라미 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얘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기. 그러니까 요런 애가 다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B는 없는 거예요. 앞에 것만 보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C는 요 다 있어요. 그쵸? 여기 자리에 여기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C는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A의 선 스펙트럼이 물질 X에 다 들어있고 B의 선 스펙트럼 안 들어있는 애가 있어. 그럼 얘는 없는 거고 C도 다 들어있어. 그러면은 이 물질은 A와 C를 포함한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자, 외우긴 외워야 됩니다. 자, 학습 내용 체크. 나트륨은 자기들이 한번 해봅시다. 앞에 거 보시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스스로 앞에 거 앞에 찾아가면서 하면 됩니다.
자, 나트륨은 뭐 노란색이죠, 노란색. 노란색. 네. 앞에 거 찾으면서 해도 돼요. 리튬은 빨간색. 네. 청록색은 구리, 맞죠? 네. 주황색은 칼슘이다, 칼슘. 칼륨 아니고 칼슘. 자, 칼륨은 앞에서 찾아봐도 돼. 보라색. 스트론튬이 빨간색. 원소 기호 좀 쓸게. 나트륨은 NA야. 리튬은 LI고요. 구리는 CU입니다. 칼슘이랑 칼륨이랑 헷갈리는데 칼슘은 CA고 칼륨은 그냥 K예요. 스트론튬은 SI. 자, 햇빛을 분광기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연속적으로 보이는 연속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자, 리튬, 스트론튬과 같이 불꽃색이 비슷하더라도 어떤 스펙트럼으로 구별할 수 있다? 선만 쓰면 돼.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네. 될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찌개가 넘치면 노란색 불꽃이 나오는 이유가 소금에 나트륨이 많아. 염화나트륨. 소금이 국물이 짠데 그게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 중에 나트륨. 나트륨이 무슨 색깔이야? 노란색. 나트륨의 불꽃 받는 색이 노란색이거든요. 나트륨의 불꽃 받는 색이 노란색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지 알고 싶으면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 킨 다음에 소금을 던져봐. 그럼 노란색 돼. 소금 뿌리잖아. 그럼 노란색 됩니다. 자, 실험을 보면은 염화 나트륨 노란색, 염화 구리 청록색. 봐봐. 그러니까 이게 염화가 있다라고 해서 같은 색깔이 나왔어요? 아니지. 염화는 불꽃 받는 색이 없기 때문에 나트륨이나 구리 얘네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이 물질과 이 물질은 다른 건데 나트륨이라는 원소를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색깔이 뭐야? 노란색이야, 노란색. 나트륨이 들어 있어서 구리랑 구리 있죠? 그러면 무슨 색깔? 청록색. 구리 청록색. 스트론튬 있으면 빨간색. 칼륨 있으면 보라색. 여기 염화 있다라고 해서 염화가 똑같이 있다라고 해서 걔네는 색깔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 금속의 그 불꽃 받는 색이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실험을 소개하는데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소개했어요. 옛날에. 이렇게 겉불꽃에 넣는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겉불꽃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았네. 겉불꽃. 네, 겉불꽃 있죠. 겉불꽃. 네. 겉불꽃은 불꽃이 원래 이렇게 있는데 겉에 있는 불꽃. 요게 겉불꽃이야. 겉불꽃의 온도가 더 높아요. 속불꽃보다. 왜냐하면 겉불꽃은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아. 자, 봐봐. 겉불꽃은 산소 공급이 잘 되어 온도가 높다. 온도가 높아야지 불꽃 받는 실험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겉불꽃은 무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불꽃은 약간 무슨 색깔이 있는데 겉불꽃은 색깔이 없어. 색깔이 없어야지 불꽃 받는 색을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겉불꽃에다가 넣는 이유는 온도가 높고 색깔이 없어서 불꽃 받는 색을 잘 관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니크롬선 이런 애로 막 염산에 씻고 막 이러는 거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다. 근데 니크롬선을 왜 사용하냐? 뭘 찍어가지고 불꽃에 넣을 텐데 니크롬선은 불꽃 반응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리선 같은 걸로 한다 그러면은 시료의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실험하고 싶은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구리가 내 그 색깔이 나올 거 아니야.
니크롬선은 색깔이 없어요. 불꽃 반응색 색깔이 없기 때문에 니크롬선에다가 찍어가지고 겉불꽃에다가 넣는 겁니다.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1번, 2번. 됐어요? 자, 불꽃색이 나타나지 않는 반응색. 구리는 청록색.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지 어쩔 수 없죠. 구리 청록색, 리튬 빨간색, 바륨 황록색, 칼슘 주황색. 칼슘, 여기도 칼슘이지? 얘도 주황색. 스트론튬 빨간색. 보라색은 없어. 보라색은 누가 있어야 되냐면 칼륨. 칼륨이 있어야지 보라색이야. 칼륨이 있어야지. 자, 불꽃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실험 방법이 간단하다.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고, 염화 칼륨과 질산 칼륨 불꽃 반응색은 같다. 칼륨이면 둘 다 보라색. 보라색입니다. 시료 속에 포함된 모든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스트론튬을 했더니 빨간색이 나온다. 그럼 스트론튬만 알지 염화 이온이 있는지는 몰라요. 이거. 내가 모르는 거를 한다고 했을 때 빨간색이 나온다. 그러면 스트론튬만 아는 거지 염화 이온은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염화 칼슘도 마찬가지고 주황색이 나왔다. 그럼 칼슘은 있네. 이건 알겠지만 염화 이온이 있는지는 몰라요.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뒤에 앙금 생성 반응으로 알아낼 수는 있는데 불꽃 반응으로 시료에 포함된 모든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꽃색 나오는 애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같은 반응색이 나오고 다른 종류의 원소라도 불꽃 반응색이 비슷할 수 있지. 누구 아까 전에 누구? 리튬과 스트론튬. 이건 비슷해요. 둘 다 빨간색이니까 리튬과 스트론튬은 비슷합니다. 자, 넘깁시다. 18쪽. 아직 원자에 대해서는 좀 잘 배운 건 아니지만 하여튼 원소랑 원자는 정의 자체가 사실 틀려요. 정의 자체가.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를 의미하는 거고, 원자 이건 어떤 입자를 의미해. 입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요거는 성분, 입자. 원자는 알갱이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고, 원소는 그냥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들어도 잘 모르겠죠? 뭐 들려나? 예를 들어서 요런 에탄올이라고 하는 게 있다. 거기에 원소가 몇 종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탄소랑 수소랑 산소 이렇게 세 종류의 원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근데 여기에 원자가 어떤 원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원자는 알갱이 하나하나 세는 거야. 이렇게 탄소 원자 2개. 얘네 둘은 뭉뚱그려서 탄소라고 부르지. 그런데 입자 하나하나를 따지는 게 원자야. 산소 원자 1개, 수소 원자는 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입자 하나하나를 따지는 건 원자고 뭉뚱그려서 탄소 원소가 있다, 산소 원소가 있다, 수소 원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원소예요. 종류로 이야기하는 건 원소, 입자 한 개 한 개를 이야기하는 건 원자야, 원자. 아까 몇 번까지 했죠? 10번까지 했나? 11번부터 17번까지 풀어봅시다. 11번부터 17번까지. 자, 요렇게 실험할 경우에는 이제 묽은 염산에 이렇게 씻는 이유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시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알아보고 싶은 그런 재료 말하는 거죠. 실험 재료. 여기다가 묻히고, 겉불꽃에 넣어야 돼, 겉불꽃. 속불꽃은 색깔도 있고요. 근데 왜 색깔이 있냐면, 이제 뭐, 불완전 연소하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 겉불꽃에다가 넣어야지 무색이고 고온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돼서요. 고온입니다, 고온. 불꽃 반응색이 잘 보입니다. 2번이 안 되는 건데, 니크롬선은 괜찮은데 구리선을 사용하면 안 돼. 구리선은 시료 색깔이 보이는 게 아니라 구리의 색깔이 보인다고. 청록색이 그냥 보인다고. 시료를 바꿀 때마다 그거를 과정 반복해야 되는 건 맞죠. 이렇게 묻어있는 애를 제거해야죠. 니크롬선 자체는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2번 불꽃 반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실험이 비교적 이게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고 적은 양의 시료로도 원소 확인할 수 있고요. 금속 원소 종류에 따라 독특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고, 맞아. 물질을 이루는 모든 성분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모든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애들만 볼 수가 있고, 같은 금속 원소에 포함된 물질은 같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 이거 맞죠? 원소가 같으면 색깔 같습니다. 답은 아까 뭐였나요? 4번이었죠, 4번. 13번에 불꽃 반응색이 같은 거는 이게 염화가 있다라고 같은 게 아니라 이 뒤에가 금속이거든. 얘네들은 다르죠. 구리는 청록색, 칼륨은 보라색. 자, 얘도 이제 칼슘 주황색, 황록색, 이건 보라색, 보라색. 이게 맞죠. 3번이 답이고요. 자, 14번에 요거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그럼 칼륨이 들어있어야지. 칼륨이. 그 다음에 빨간색이니까 스트론튬 아니면 리튬인데, 리튬도 되고 뭐 스트론튬도 됩니다. 노란색은 나트륨. 나트륨인데 나트륨. 요거밖에 없네요. 5번. 칼륨은 보라색, 스트론튬 빨간색, 나트륨 노란색. 15번에 염화바륨을 니크롬선에 묻혀서 색깔을 본다. 그러면 바륨 때문에 황록색이 보이겠죠? 근데 이 불꽃 반응색이 염소 원소에 의한 것인지 바륨 원소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염화바륨이랑 비교하는데 염화가 있고 뭐 나트륨 뭐 이러면, 만약에 얘가 보라색이다, 황록색이네, 황록색이다, 그러면 염화 때문에 얘가 황록색인 거예요. 만약에 황록색이면. 왜냐면 염화 있는데 황록색이니까. 근데 아닐 거고 얘는 노란색일 거고. 그래서 염화 나트륨과 비교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 바륨은 냅두고 앞에를 바꾸는 거야. 이런 것처럼 황산바륨. 황산바륨이
황록색이다. 그러니까 황산 발음이 황록색이면 둘 다 발음이 있는데 황록색이니까 발음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황산 발음 아니면 염화나트륨. 그러니까 하나는 냅두고 하나를 바꾸는 거지. 둘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은 이게 이 황록색이 염화 이온 때문에 그런 건지 바륨 때문에 그런 건지 알 수가 있죠. 예, 그 답은 1번, 3번 비교하는 거고요. 16번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분광기에 의해 나누어지는 것이 맞아요. 나트륨을 분광기로 보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말이 좀 이상하네. 예. 나트륨 불꽃 반응색이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세모치고 할게요. 예. 그러니까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을 보는 거죠. 예. 햇빛을 분광기로 보면 연속 스펙트럼 맞아. 불꽃 반응색이 서로 비슷한 원소들은 선 스펙트럼이 같게 나타난다. 이게 틀렸죠. 예. 이거는 나트륨 그 불꽃색을 말하는 거군요. 예. 이거 뭐 이게 그냥 나트륨 자체를 본다라고 해서 이게 되진 않거든. 나트륨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본다라고 되는 건 아니거든. 예. 문장이 좀 이상했지만 하여튼 확실하게 틀린 게 지금 자 불꽃색이 비슷한 원소는 선 스펙트럼이 같다. 예.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예. 선 스펙트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리튬하고 스트론튬. 선 스펙트럼에 의해서 선의 색깔, 위치, 개수, 굵기가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 5번은 맞는 말이고 17번 잘 비교하시면서 해야 되는데요. 잘 봐요. 자 보자. 요렇게 있네. 그럼 여기 가에는 A 있네. B도 있네. B. 가에 A, B 둘 다 있네요. 나는 A만 있네. A만. 응? 보면 알겠나 이거? A만 있는지다. B는 없죠. 왜냐면 이제 노란 애가 없잖아 여기. 다는 B가 있고요. A도 있나? A는 있네요. A도 있는데 그럼 이런 건 뭐냐? 자, 잘 봐라. 그러니까 다 볼게요. 다 요거 있어. A 있어. 그쵸? 이거 됐어. 근데 이런 건 뭐냐? 이런 거는 다른 원소가 있는 거지. A, B 또는 또 다른 애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뭔지는 몰라도. 그 다음 B는 있네요. A는 없어요. 잘 보시면 없죠. 그쵸? 자, 그래서 물질 가는 A만 포함되어 있다 아니고, 물질 나는 원소 B가 포함되어 있다 아니고, 물질 다에 A와 B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맞네요. 물질 나에 B만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다는 같은 물질이다. 아니죠. 답은 3번. 잘 모르면 좀 질문 좀 해주시고. 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여가지고. 실력 강화 문제 23쪽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푸세요.
라부아지에가 33종의 원소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라부아지에는 아무튼 이제 분해되지 않는 것을 원소라고 정하긴 했어. 근데 그 당시의 기술로는 이런 생석회 이런 거를 분해할 수가 없었어요. 알고 보면은 이게 원소는 아니야. 이게 산화칼슘이면 이게 화합물이야, 화합물. 뭐 이게 산화칼슘이면 뭐 이런 건데 이게 화합물인데 그냥 원소라 그 당시에는 분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제 이렇게 원소를 구별을 했고 사실 빛이나 열 이런 건 원소는 또 아니에요. 이거는 원소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뭐 좀 틀린 건 있죠. 그래도 자 빛과 열도 물질로 생각하였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이게 빛과 열이 물질은 아니지만 생각한 거는 맞아.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은. 당시에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들이었다. 맞아요. 이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거를 원소라고 알고 있었어. 근데 못한 거지. 4그룹의 물질들은 오늘날 분해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산화, 마그네슘 이런 건데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탄산수소 나트륨. 요게 이제 소다야, 소다. 소다입니다, 소다. 소다를 가열하잖아요. 그러면은 탄산 나트륨과 이산화탄소, 물 이런 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탄산 나트륨으로 분해됐다라고 해서 얘가 원소는 아니야. 왜냐면 탄산 나트륨을 또 분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소도. 이산화탄소도 이렇게 분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도 분해할 수가 있고. 자, 탄산수소 나트륨은 원소이다. 분해됐지? 분해되면 원소 아니지? 탄산 나트륨과 이산화탄소는 불꽃 반응색은 같다. 아니 얘는 노란색인데 얘는 노란색 같은 거 안 나와요. 이산화탄소 불꽃 반응색 없어요. 탄산수소 나트륨을 구성하는 원소는 총 3가지이다. 봐라. 얘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도 나트륨, 탄소, 산소. 얘 탄소, 산소. 얘 수소, 산소. 그럼 모두 몇 개야? 4가지 아닌가? 4가지? 4가지죠? 요거 원래 화학식이 이래요.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이게 나트륨이랑 수소랑 탄소랑 산소 이렇게 4가지 원소로 돼 있어요. NaHCO3가 탄산수소 나트륨이야. 탄산 나트륨, 이산화탄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분해됐고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반응 전후 물질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 바뀌지 않는다. 맞아. 원소가 바뀐 건 아니지. 단지 분해가 된 거지 원소의 종류가 바뀐 건 아니에요. 원소가 갑자기 뿅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야. 분해된 거지. 자, 뭐 실력 문제여서 좀 어렵습니다. 지금 3번. 자, 빨간색, 빨간색. 이 둘은 스트론튬 아니면 리튬이다. 그치? 노란색은 나트륨이고, 칼륨은 보라색이고, 노란색은 또 노란색이네. 나트륨 있는 거네. 이게 물질이구나, 물질. 자, 가와 나는 리튬 또는 스트론튬을 포함한다. 맞죠? 리튬과 스트론튬이 둘 다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땀이 묻은 니크롬선을 그 땀에 약간 짠맛 나고 그렇습니다. 땀에 나트륨이 있어요. 나트륨. 그래서 그거를 넣으면 나와 같은, 나는 빨간색이다. 틀렸네. 2번, 답은 2번이고요. 염화 칼륨 불꽃 반응색은 칼륨은 보라색이다. 보라색. 라 불꽃 반응색과 같다. 보라색이네. 맞아요. 3번은. 가와 나의 성분 원소를 정확히 구별하려면 분광기를 이용해야 된다. 맞죠? 다와 마는 서로 다른 물질이지만 공통으로 나트륨을 포함한다. 맞죠? 둘 다 노란색이잖아.
답은 2번. 자, 4번에 잘 선을 그어 보시면 되는데, 가 물질 있네. 가 원소 가 있네. 그 다음에 나는 없네요. 다는 있네. 물질 X에는 가와 다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가만 포함하는 거 아니고 가와 다가 포함되어 있다. 답은 2번이네요. 잘 그어보시면 되고요. 다른 거는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10분 정도 남았는데 요 암기 노트를 선생님이 복사해서 줄 테니까 요거 잘 읽어보시고요. 요거 채우는 거야. 지금 채우는 데까지 하고, 혹시 다 못하면은 숙제로 내줄 거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요거 채우는 겁니다.